박형준의 생각TV. 네, 조국 수석이 수석을 그만둔 이후에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의 그의 논지를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조국 수석은 문제의 핵심을 자꾸 전도시키는, 사실은 관역을 비껴난 이 쟁점을 들이대면서 사실 지금 가장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의 논점을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허공을 향해서 지금 자꾸 발차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 이 논쟁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판결 내용이 다르고 한국의 원래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의 1심, 2심 판결이 다르고 또 이 대법원의 이번에 최종적인 판결이 난 것도 만장일치로 판결문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3명의 재판관 가운데 11명은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 이것을 인정을 했지만 그 11명 가운데에서도 3명은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 강제징용 보상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2명의 대법관은 이게 개인 청구권 자체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죠. 이처럼 이 문제를 둘러싼 법적인 해석, 또 역사적인 해석은 그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법관들 사이에 또 법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으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쟁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최종 판결 그것이 무조건 옳으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친일이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이적이다. 이런 논리로 그 논쟁을 몰고 가면 지금 한일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하고는 이거는 별도의 문제잖아요. 일본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비엔나 협약에 규정된 대로 국제법에 관해서 헌법과 이 국제법에 따라서 이 비준이 된 국가 간의 관계, 국가 간의 어떤 협정,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고, 개인적 청구권이 살아있든 안 살아있든 외교적 보호권, 국가 간의 자국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외교적 보호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일 조국 수석의 얘기대로 따르자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효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은 식민지의 불법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만들어내게 된 기본적인 국제협약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배상권, 거기에 따른 전쟁의 배상권을 연합국이 포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배상 문제는, 즉 불법성에 대한 배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든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든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조국 수석 얘기대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포함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한일 청구권 협정이 무효다 이 얘기를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한일 청구권 협정이 무효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한일 간의 문제, 지금 걸려있는 이 현실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이 무효라고 사실상 주장을 하게 되면 일본은 도저히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한일 간의 외교적 타협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법원, 제가 누차 얘기지만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존중하자. 한국에서의 대법원 사법부 판결이니까 존중을 하자. 그리고 존중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맞냐 틀리냐, 법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건 논쟁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사법부가 최종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자. 다만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한일 간의 외교적으로 얼마든지 이 협상을 통해서
그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채권을 한국 정부가 인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한일 간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한국 정부는 나몰라 하고 그냥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재산 처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한국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 정부가 하여튼 지난 50여 년간 일본과의 관계에서 인정해왔던 입장을 뒤집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또 국제법상의 지금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비엔나 협약 27조의 국제법 규정이 국내법 적용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 문제로 이게 가게 되면 한국의 입장이 결코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런 본질적인 문제, 식민지 지배가 불법 지배냐 아니냐, 그리고 그 불법 지배를 인정을 하면은 배상을 해야 되니까 개인 청구권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다 따라와라. 그럼 일본이 따라가겠습니까, 거기에? 일본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모를 하면 지금 한일 관계를 풀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더 악화시키자는 것밖에 더 돼요. 어긋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국내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이걸 외교적으로 푼다는 거는 그동안에 국가 간에 맺었던 약속,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그 틀 내에서 그 개인적 청구권을 외교적 보호권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우리가 일본에 제시를 해서 일본도 양해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협상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원론주의적인 얘기, 교조주의적인 얘기, 이런 걸 갖고 국내적으로는 편을 가르면서 자꾸 그 입장을 국제사회에서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하는가, 이겁니다. 이미 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다르고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자꾸 강요를 하지 마십시오. 강요를 하게 되면 한국의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에 7명의 판사들이 내린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이적이 되고, 표현의 자유도 없습니까? 사상의 자유도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법리적으로는 논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취해야 될 입장은 대법원 판결을 일정하게 존중을 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가를 가려보고, 또 일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이걸 경제보복으로 일본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가해가면서, 사실 이걸 현실적으로 풀지 않으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좀 더 실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근본주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통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마치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논리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가식을 보인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국 수석이 여전히 이 관역을 빗나간 그런 쟁점을 제기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